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 박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플 리스닝 박세진입니다. 오늘 노트 테이킹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노트 테이킹, 그 중에서 오늘은 양이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예요. 이전 영상들을 먼저 찾아보고 오신 분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양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적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양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노트테이킹은 적어나가는 건데, 우리 노트테이킹 그중에 렉처를 예로 들겠습니다. 적어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잘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적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게 수순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긴 있죠.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단기간이라고 하는 건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 영상들 중에서 노트 테이킹 그 순서, 노테이킹 순서라고 하는 걸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차별로 뭐 이런 거 하시고 이때는 이걸 적고 이때는 이걸 적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1주차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바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적으실 수가 없죠. 조금밖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적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양적으로 불어나는 건 이건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만 일어나는 현상이겠고요. 이게 좀 더 실력이 쌓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내용의 화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한 달 코스를 가지고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이라고 하는 건 1주차에는 느는 게 맞다. 그렇죠? 느는 게 맞죠? 근데 2주차는 어떨까요? 네, 2주차도 양이 느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주차도 양이 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3주차부터는 우리가 숙달시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3주차, 4주차부터는 양이 적어지고 4주차도 양이 적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좀 느슨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내내 양이 늘어가는 정말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1주차 만에 끝낼 수 있을 법한 걸 되게 오래 지속적으로 끌고 가실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한 달 내내 한 달 동안 토플을 공부를 하고 리스닝에 좀 전략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트 테이킹 신경을 쓰시는 분들, 평소에 연습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와 2주차에는 노트 테이킹을 내가 처음 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면 할수록 들리는 것과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일체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양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주차는 양이 느는 게 맞겠다. 근데 3주차와 4주차는 양이 적어진다,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적기 시작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주차하고 2주차에는 사람들이 듣기도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이 쓰는데 오케이, 듣긴 들었어. 근데 어디를 적어야 될지 몰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했긴 했거든. 그게 뭐였어요? 유형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유형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적으면 된다고 했긴 했는데 본인은 그걸 아직 캐치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배우긴 배웠지만 이게 아직 습득이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중요한지 모른다. 어디 중요한지 모른다. 이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주차, 4주차에 접어들면서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풀 거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이런 정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캐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1, 2주차에 키워놨던 그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가지치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가지치기가 시작이 되고 결국 남아있는 것들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만 남아있게 되겠죠. 남는 부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문제, 남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와 4주차에는 가지치기가 들어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 2주차에는 양이 느는 게 맞고 3, 4주차에는 양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나 정석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일 때만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양이 정말 많은 스타일입니다. 네, 본인은 양이 많습니다. 근데 양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쓰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랑 듣는 거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잡기 위해서 많이 적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고득점일 때에는 다시 해볼게요. 고득점일 때에는 양이 많이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80점에서 85점까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이상 90점이나 뭐 100점 이상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양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디테일 싸움인 거죠. 디테일 싸움이 되는 건데 요즘 안 그래도 디테일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테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는 노트 테이킹에 그 디테일 문제들이 나올 법한 부분들이 다 적혀 있느냐 아닌 거냐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죠. 디테일도 그냥 디테일이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테이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개나 3개로 고르세요. 뭐 2클릭, 3클릭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순서를 맞춰볼래? 뭐 이렇게 순서 아니면 yes, no 뭐 한번 나눠보세요. 뭐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기억력으로 정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되게 빨리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노트 테이킹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트 테이킹 양이 적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오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상대적으로 노트 테이킹 양이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2주차에 이렇게 양을 늘리는 연습은 어느 정도는 잘 해내세요. 무슨 색으로 할까? 자, 그냥 검정색 진행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1, 2주차는 잘 해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3주차에 그 양을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습득시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때는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라고 할까?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적었어. 그리고 이 부분은 적고 꼭 적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적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본인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텐데 근데 이거 쓰려다가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잠깐 내가 여기서 안 썼는데 여기서 문제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뜻 자체는 지금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문제 포인트가 흔들린다. 문제 포인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포인트가 흔들려도 상관이 없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만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만점을 원한다면은 다 적어야겠지. 다 적어야죠. 뭐 노트테이킹 양이 문제입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뭐 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영상하고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을 하실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몇 점이냐인 거죠. 뭐 총점을 떠나서 리스닝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리스닝 하면서 20점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청취력으로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노트 테이킹은 조금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22점부터 이상이 되겠죠? 이거는 뭐 여기는 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고 22점, 23점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청취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는 노트 테이킹이 어떻게 되냐면 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디테일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였죠. 이쪽에 있는 디테일, 어려운 디테일 있죠? 이 디테일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노트 테이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청취력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고요. 노트 테이킹의 스킬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노트 테이킹 양과 아주 직결적인 비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얘기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끝내려고 했던 얘기인데 양은 어떠냐면 제가 그냥 빨리 랩업 해드리겠습니다. 1주차 정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석적 접근은 이렇다. 정석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노트테이킹 처음 배울 때는 양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캐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많이 적으시는 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만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가 돼서 남는 부분들 자체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맞춰야 되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적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1주차, 2주차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양을 늘리려고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캐치가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양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그 양 쪽으로 많아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고득점이신 분들은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살다가 온 그런 유학생들 토플 수업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스크립트를 고지고대로 들리는 거 다 받아 적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문장을 다 적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문제 나오는 포인트만 진짜 기가 막히게 뭐 표시만 하고 넘어가신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네 그냥 청취력으로 노트테이킹을 커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케이스겠죠. 본래는 노트테이킹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노트테이킹의 정의 자체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미리 적는 것이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있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노트테이킹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다 단답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형에 따라서 꼭 노트테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단답식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력으로 어느 정도 승산을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2개나 3개 고르는 문제 내지는 어려운 디테일 순서를 고르거나 아니면 yes, no question 이걸 한번 분류해보세요 라고 하는 테이블 퀘스천이 나오게 될 때에는 그럴 때 노트테이킹 꼭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 문제 유형 중에서도 여러 개를 나열하는 곳에서 노트테이킹이 잘 적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 외에도 우리는 우리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고 청취 실력이 제한적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노트테이킹 양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처음에 노트테이킹을 배우는 시점이라면 양을 늘려가자.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꽉 찼다. 이제 더 이상 늘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각이 생기게 되신다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캐치하시고 그런 부분들만 남겨놓고 문제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서서히 조금씩 지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꿀팁인데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역시나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유형적으로 설명 좀 더 들으시고 좀 기술적인 면에 노트테이킹 기술도 조금씩 발전시키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본 영상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